안녕하세요. 나나예술작업실 고촌살롱입니다. 와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허진필 강사님을 모시고 영화 속에 나타난 부부관계의 변화된 모습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나와주세요. 오늘 주제는 말씀드렸다시피 부부의 세계는 계속된다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성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방향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오늘의 목표는 제가 알고 있는 좋은 영화를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는 영화들의 내용을 좀 같이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수업이 끝난 후에 이 영화들을 꼭 한 번씩 찾아보셨으면 하는 그런 작은 목표와 바람이 있습니다. 그 여건 신장에 따른 부부관계의 변화도 이루어지게 되고 소설이나 영화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표현이 돼요. 그중에 걸작 중에 걸작이죠.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 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 믿습니다. 메릴 스트립과 더스틴 호프만이 주연한 영화고요. 1979년에 개봉을 했는데 우리나라에는 1980년에 개봉을 했습니다. 이 영화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고전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뿜뿜하는 그런 영화로 생각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보를 일단 큰 화면으로 정보를 주기 시작을 하고 점점 이제 사이즈를 좁혀가면서 결국엔 클로즈업으로 딱 들어가면서 이제 인물의 감정을 표현시키는데 이제 집중을 한 논리적인 그 편집 방식과 촬영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 거고 그거를 배우들이 또 엄청나게 훌륭한 연기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두 배우들이 이제 앙상블이 굉장히 뛰어난 영화로서 이 부부 사이에 대한 얘기,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좀 부성애와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영화라고 조금은 보수적인 영화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두고 이제 서로 갈등하는 그런 영화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씩 시간이 더 흐른 뒤에는 아이는 사실 중요한 기재로 나오지 않는 아주 명작 영화가 한 편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지금 이 영화의 감독은 이제 샘 멘데스라는 감독인데 아메리칸 뷰티를 만든 그 감독이죠. 어떤 1917을 만든 감독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007 시리즈 스펙터 뭐 스카이폴 그거까지 이제 만든 굉장히 영화를 잘 만드는 감독이죠. 그 감독이 이제 레볼루셔너리 로드라는 이 부부와 관련된 영화를 만들었는데 가족의 소득에 비례해서 행복 지수가 이제 왔다 갔다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영화들을 보시면 사실은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여성들은 돈이 중요하지 않아요. 돈이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자아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해방과 권위 획득 자체를 이미 넘어서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래서 부부와 가족 그리고 사회 안에서 잘 실현하는 것이 평등이고 그게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뭐 이제 그런 내용을 담은 이제 영화예요. 그래서 레볼루셔너리 로드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2009년에 개봉을 했습니다. 어, 저 제목이 갖는 이제 레볼루셔너리 로드잖아요. 그러니까 혁명길이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근데 이 제목이 갖는 의미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 혁명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름을 가진 그 동네 자체가 이제 모든 것을 버릴 수 없는 길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버려야지 사실은 이제 일상과 자아에 대한 혁명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약간 중의적인 의미, 그리고 반어적인 의미를 가진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영화는 이제 안정된 가정, 순진 자녀, 뭐 이게 사회 통념에 따르면 행복하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개인의 행복을 가려버린 이제 위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다움을 찾아서 살려면 포기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어야 된다. 결국 존재인가 소유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프란시스라는 영화도 만들고 한 이제 노아 바움백이 만든 영화인데 스칼렛 요한슨이 주연한 결혼 이야기라는 영화인데 가정을 지키고 있는 가장이라는 의미에서의 남자들이 얼마나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는지에 대한 일종의 그 메시지를 좀 던져주는 그런 영화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도 꼭 한번 찾아서 보시면 정말 감동을 느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자기 세계의 균열을 이제 여주인공이 느끼게 되고 자신의 세계가 사라지고 이제 삶의 목표 커리어까지 볼품 없어지고 그리고 근데 이제 요거를 상대방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오프닝 시퀀스 이후에는 이 영화가 회상 장면이 아예 없어요. 이혼 과정에 이제 좀 그 과거 장면을 넣었으면 이제 과거형에 이제 좀 누가 더 불쌍한지를 막 계속 이야기하는 그런 영화가 됐을 텐데 이제 그런 영화는 되지 않고 이제 되게 좀 리얼리즘한 영화로 전이가 됐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 보시면 이제 관계가 끝나가는 과정의 잔인함에 대해서 이제 머뭇거리지 않고 이제 가족에 대한 폭언 그리고 후회 그리고 관계가 끝나는 과정에 이제 감정의 찌꺼기들 이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엮여 있는 그런 영화로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조금 다른 영화를 한 편 더 소개해 드릴까 해요. 지금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노 부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영화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바로 아모르라는 영화인데요. 80대 부부예요. 자식들도 다 크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이제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데 아내가 치매가 오게 되고 조기에 잡으려고 수술을 하는데 수술이 잘못돼서 완전 휠체어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이제 전신마비 상태까지 오게 돼요. 아내는 너무나 자신의 존엄성이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고 죽고 싶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 이제 그런 노부부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인데 이 영화는 미카엘 하네케라는 감독이 만든 영화예요. 이 미카엘 하네케는 피아니스트, 뭐 퍼니게임 만든 감독인데 엄청나게 냉혹한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는 그런 감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냉정한 사람이거든요. 영화 자체가 그래요. 개인의 경험을 녹여서 만든 영화라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 미카엘 하네케가 만든 아모르라는 영화도 좀 보시면 재미가 있으실 것 같고 당신은 무엇을 보는가가 이 감독의 질문입니다. 수업을 마칠까 하는데요. 삶은 다양하고 이제 어느 것 하나 같지 않고 개인도 누구 하나 같지 않습니다. 개인의 행복은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는데 부부 사이도 언제나 선택이에요. 우리는 어떤 행복을 선택할 것인가가 이 영화들이 주는 그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고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 나름대로 불행하다라는 예, 톨스토이의 안네 카레니나의 첫 문장을 말씀드리면서 네, 이 수업을 마칠까 합니다. 네,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강의 열심히 해주신 허진필 강사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영화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 잘 들어주신 여기 오늘 와주신 수강생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강의 잘 진행해주신 허진필 강사님께도 감사드리며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채팅창에 이렇게 후기 남겨주셔서 너무 좋네요. 네, 선생님들 많은 분들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강사님과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